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워내는 기독대안학교 이야기,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입니다. CTS 호남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전남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남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CTS 호남본부 신미정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순천시에 있는 힘스 기독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힘쓰 하시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힘스 기독국제학교 이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정식 이름인 홀리 인터내셔널 몬테소리 스쿨의 앞글자들을 모아 힘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국내 유일의 몬테소리 초등 교육기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국제 수준의 기독 대안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자라나고 있는 이 교육의 현장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녹음이 짙어가는 대자연 속에 위치한 힘스 국제학교. 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지만 두렵지만 그 친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행동하는 것. 신뢰를 배우는 품성교실 시간입니다. 믿음의 품성을 가지고 이 두 친구를 신뢰함을 드러내겠어요? 네, 그럼 돌아서세요. 눈을 가린 채 오직 친구의 지시에 따라 장애물을 통과하는 체험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멈춰. 그리고 넘어. 옆으로 해서 넘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힘스에서는 성경 속 예수님의 성품들을 직접 체험하는 품성 교육을 정규 수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가 이렇게 인도해와서 여기까지 앉았잖아요. 네. 그럴 때 느꼈던 마지막의 마음은 어땠어요? 엄청 좀 두근거리 좀 무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희의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 차츰차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거. 이제 서로 간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이전의 습관이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을 본인들의 삶에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49가지의 품성을 아이들의 교육과정 안에 넣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품성 교육입니다. 홀리 인터내셔널 몬테소리 스쿨. 그 첫 글자를 따 힘스라고 부르는 힘스 국제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기독 국제 대안학교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초등 몬테소리 전문 교육기관인데 다음 세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초등 교육 시기, 이때에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세계 최초로 연구와 임상을 통해 개발된 교육법, 100년을 이어온 살아있는 교육법인 몬테소리로 교육하기에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며 왓이 아니라 Y로 배움의 의미와 가치를 터득한 아이들로,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융합 교육으로 말씀 안에 영성 깊은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 그들이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겠지만 사실은 이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길러져야 하는 것들은 뭐 전문가라면 10년이면 10년, 20년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런 힘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가 초등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학습의 태도를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다음 진짜 해야 되는 시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복음 안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힘스 국제학교. 매일 아침 힘스 아이들의 첫 일정은 반별로 진행되는 큐티 시간입니다. 돌아가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 노트에 기록하는데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마친 아이들의 다음 일과가 특별합니다. 각자가 데일리 플랜을 짜는 것인데
정규 수업 외에 워크라고 부르는 꼭 해야 할 학습이나 그 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주체성과 자율성을 키우게 됩니다. 워크하고 데일리 수학하고 성경 읽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아침에 와서 큐티를 마치고 그리고 하루를 계획하는 데일리 플랜을 짜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가 스스로의 학습을 주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학습을 주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주도적으로 그거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때 굉장히 높은 성취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힘스의 수업 시간에는 다른 교실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 중에도 한쪽에서 자율적으로 각자의 워크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하다 보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나 또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힘도 생겨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 아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낼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가질 때만 이것을 실천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만 따라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든지 선택해낼 수 있고 선택한 것을 충분히 너는 해낼 수 있어. 지금은 좀 더디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기다릴게. 라는 서로의 어떤 이런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아이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자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자연 속에 있는 힘스, 다양한 야외 수업도 많이 진행되는데 이번 수업은 무슨 수업일까요? 불러보고 어떤 소리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래요? 새소리. 새소리. 국어 수업의 동시 짓기 시간. 자세히 보니 나뭇잎. 와, 여기 말이야. 곤충이다. 오, 우와. 자연을 그대로 느끼며 글로 표현하는 아이들. 이러한 융합 교육을 통해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방식을 키웁니다. 방금 국어 수업을 진행했지만 아이들은 자연의 소재에서 또 그런 주제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더 자연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자연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국어를 통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어에 제한되지 않고 식물학과, 동물학과, 지리학과, 역사학과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국어의 쓰기, 국어의 말하기가 아니라 이 주어진 모든 환경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은 다양한 것에서 문제 해결력을 찾아가게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한 그릇이면 공간이 점심 식사 후 산책 수업. 고학년반 아이들이지만 아이들 사이에 키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다양한 학년과 연령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힘스에서는 이것을 혼합 교육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혼합 교육은 물론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익히는 산교육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마치 미술 시간처럼 보이는 이 수업은 지리 수업입니다. 즐겁게 색을 칠하며 익히는 아프리카 대륙. 알록달록한 색 그대로 아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의 가장 핵심이 혼합 연령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아이는 국어는 한 3학년의 수준을 가져요. 근데 수학은 아직도 1학년 2학기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 국어는 좀 앞서가면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고요. 수학은 1학년 아이들과 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천천히 갈 뿐이지 얘가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것은 진짜 이거 난리가 나죠. 힘스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바로 부모 교육입니다.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작은 일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3H 부모 교육이라는 이 시간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먼저 부모가 교육되어야 하기에 부모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올바른 대처법을 나눕니다. 아이를 매우 잘 키우고 싶다는 모든 엄마들의 마음으로 이 부모 교육을 처음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교육을 해주시지만 가장 큰 거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가장 큰 부모 교육이라는 거는 내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아이에 맞게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엄마가 가장 변화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선생님을 해봤지만 이제 제 아이를 키울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좀 약간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제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얘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좀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을 예쁘게 하길래 이게 내가 변화함으로써 한마디라도 아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학교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그 아이를 존중하고 기다리고 또 아이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해내지만 얘네들이 집으로 가면 또 이전의 부모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부모를 만나고 또 조급해하는 부모를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선생님은 기다리는데 부모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양육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들을 돕자. 교육은 우리 혼자만 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프로그램으로 9주 동안 훈련을 하고 이제 부모들은 이제 가정으로 맑게 파송이 되는 거죠.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심은 후 첫 5년간 느린 성장을 보입니다. 묵묵히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긴 침묵의 5년이 지난 후엔 다른 대나무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튼튼하게 자라나는 모죽. 어쩌면 힘쓰의 교육이 이와 같습니다. 공교육의 속도에 비해 더뎌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성장에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 기간을 몬테소리 교육으로 키운 아이들. 보고만의 엄청난 집중력과 잠재력으로 무장한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힘쓰는 오늘도 묵묵히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주고 계신 힘쓰 기독국제학교 이미양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몬테소리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몬테소리 교육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교육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실천하며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평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몬테소리 교육 환경에서 지낸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또 자신을 적극적으로 성장시켜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자기 삶의 주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부모 교육을 진행해 오셨잖아요. 그 시간들 가운데 가장 강조하시는 게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지요. 제가 개발한 3H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내 자녀가 내게 보이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음을 믿는 것부터 그럼으로 인하여 양육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 안에는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창조적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승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오늘 힘쓰 기독국제학교를 비롯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기 위해 기독교육이라는 남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기독대안학교와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호남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심은 후 5년간은 더디게 자라다가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는 빠르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모죽처럼 힘쓰 기독국제학교 아이들이 튼튼한 기본기를 갖추며 앞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